노무사님, 네네. 저희가 해고의 개념 정의와 또 유형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근무하면서 특히 궁금했던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조금 한번 여쭤보는데요. 편의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네.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져서 네. 다음 주부터 그만 나오라고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통보만 해도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두 통보로는 법적 규정에 의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면 구두 통보로만은 안 되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는 해고 예고 제도라고 해서 해고가 발생하기 전 30일 전에 통보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30일분에 임금을 준다든지 이런 해고 예고 제도의 규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출이 떨어져서 운영이 어려우니 일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해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고의 유형에 사실 이게 경영상 해고 아니냐라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떨어져서 운영이 어렵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겠다고 보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해고도 아니고 징계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에서는 부당 해고 가능성이 아주 극히 높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주나 관리자의 우월적인 지위나 또 어렵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해고를 발생했을 때 네네.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절차 좀 알려주시면. 네네. 구제 방법은 이제 어떤 국가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인데요.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이제 노동부 산하에 있는 중앙 노동행정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흠결일 수도 있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로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네.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었을 때 네.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노동력을 제공해야지 임금을 받는 게 이제 근로계약상의 내용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기회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제공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한 날부터 해고로 판명이 된 날 혹은 이제 뭐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뭐 지급해야 할 임금 이거는 이제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용주가 해고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고 절차나 해고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23조에 해고 등의 제한으로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정들도 이제 있는 거고, 특히나 아까 서면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도 서면으로 나와 있어야죠. 왜 해고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언제부터 해고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해고의 서면 통보를 안 하게 되면 설령 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입니다. 네. 예, 이것이 이 해고의 서명 통보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당 해고라 하더라도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은 부당하다. 네. 예. 노무사님, 그러면 네네. 해고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네.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해고 판단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좀 네. 어떤 게 있나요? 아, 예. 이게 뭐 법적 규정으로 돼 있진 않는데,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해고와 관련된 어떤 구제 소송이나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판단하는 사항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사유, 그다음에 해고의 절차, 해고의 양정 이건데 먼저 해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인데 이것을 흔히 비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위행위가 타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위행위다라고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사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해고 절차를 잘 이행을 했는가. 이건 해고의 절차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내가 너를 해고하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해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기회를 줄 테니 해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나 이런 건 취업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고 서면 통보도 어떻게 보면은 절차의 규정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고 이 취업규칙 안에 해고에 대한 절차들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수했는지 하는 거고 양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고 사유가 정당하냐라고 했으면 해고의 이유가 있냐인데 비위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비위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해고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해고가 아닌 어떤 해고보다 낮은 징계 뭐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게 적정했는지 를 보는 게 이제 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유, 절차, 양정이 다 지켜져야만이 정당한 해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와 해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제 이 노동법을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이 부당 해고 얘기하고 이거 사측 부당 노동 행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소 좀 이걸 개념을 좀 더 잘 제가 이제 잡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당 노동 행위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노동조합과 교섭을 안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혹은 조합원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때는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고 부당 노동 행위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